저는 일단 투자 이 성향 자체가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뭐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높은 업종을 좀 관심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건 좀 단기적인 거고. 예, 단기적이고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과대가 있지만 반등을 해도 또 전 고점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3년 정도 이상 투자를 할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은 네.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관심 갖고 있으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국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로존입니다. 이 세계 지역의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 정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동남아에 있는 4개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24개월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출을 하는 이 동남아 4개국에는 관세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좀 장려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물자조달법인 DPA를 활용해서 미국의 태양광 생산 설비를 2024년까지 22.5기가와트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 규모는 8기가와트인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릴 것으로 현재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태양광 산업 육성법원인 세마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세마는 미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 전지 등에서는 2030년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과 전지를 생산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세금 혜택을 네, 세금 혜택을 주겠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육성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 탄소 중립 등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의 설치에 집중을 하겠다.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이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갖고 간 기업들이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이 정책을 현재 드라이빙하고 있고요. 중국 발개위에서는 국가 에너지국 신에너지 품질 발전 촉진 실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12억 킬로와트시 이상 목표로 저탄소 안전 고효율 에너지 체제 구축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U 정책들이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목표치를 40% 이상 상향을 하고 향후 신축하는 모든 건물이나 루프탑의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하겠다. 와, 의무화. 예, 신속한 행정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치 기간이 에 대한 부분들을 더 단축시켜주겠다. 허가 기간을. 그래서 최대 3개월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기업들도 계속 그 투자를 하라고 육성을 해주라고 하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2022년 5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확대 위주에서 오히려 수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조금이라든지 부분들을 좀 더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에너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육성을 하기로 하고요.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R&D 및 실증 확대를 해서 재생 2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자. 다음 장이 이제 태양광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왜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업들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OCI에서는 현재 미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공장에 1.4기가와트 규모 건설에 2천억 원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큐셀은 차세대 태양전지 및 ESS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에스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O&M 태양광 발전 효율을 위한 ICT 기반의 시스템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도 현재 태양광 전략을 현재 기업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그런 태양광 기업들의 밸류 체인을 볼 수 있어요.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업스트림은 폴리실리콘이나 인곳, 웨이퍼나 소재 부품 부분을 이제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OCI와 웅진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미드스트림 쪽은 이 태양 전지와 셀, 모듈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품 같은 거죠. 완제품에서 하나솔루션, 하나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가 있고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이 전지와 모듈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설치도 해주는 용역 사업이 있을 거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설비와 시공, 운영, 보수 등 뒷단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다운스트림이라고 봅니다. 전방이 안 되면은 뒷단도 후방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 전지나 모듈, 실리콘이나 인고 웨이퍼들이 많이 수요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에 대한 설비 시공도 운영 보수 많이 일어나겠죠. 전방 산업이 위축되면은 다운스트림 후방 산업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은 신성 ENG, 이온솔라, 인피니트 에너지, 하나솔라 시스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태양광에서의 그 국내외의 정책들과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한 밸류체인의 현황 기업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왜 신재생 에너지가 뜰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굉장히 덥죠.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 이상기후는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력 발전이 안 돼요. 물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어렵죠.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를 갑자기 막 써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를 또 대비해서 전력 공급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상기후가 전력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서 이 소비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불안정한 가격 시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는 유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석유 전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뭐 원전, 지금 원전도 금융 때문에 대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면은 공급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불안정 시장이. 그 유럽 같은 경우가 그 러시아와의 그런 에너지 관계가 되게 첨예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보였듯이 막 의무화도 하고 혜택도 주고 막 이러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의존을 해서 우리가 러시아에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립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화력과 수력 발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석탄 발전에서 이제 수력 발전에서 바꿔야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대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정책들이 탄소제로 제동, 넷제로 정책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더운데 이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소형화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낮에 태양광을 저장시켰다가 밤에 또 사용하고, 이제 단순한 이제 이 가정에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소형화 태양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게 대체 에너지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태양광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한 난들 때문에 필요한 시장이 태양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전력으로 인해서 또 움직여지잖아요. 전력 소요가 높아지는 시장이 또 전기차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럼 그에 대한 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시장이.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또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력이 필요하고요. 대체 에너지가. 그리고 로봇 시장도. 과학기술 발전이 오히려 전력 수요 증가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래서 한전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전력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태양광을 좀 더 관심 있게 본 겁니다. 한 3년 정도 중장기적인 시각에 접근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네, 이제 거기에서 좀 기업별로 좀 이제 기업에 대한 토픽을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기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사는 하나솔루션이고 설립일자는 1965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남희연 대표이사고요. 종업원이 6,932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거 시가총액은 7월 22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6조 3천억 정도 규모를 댔고 있고요. 현재 주요 주주는 하나회 4인이 가주한 보유한 물량이 36.5%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총 6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미칼, 큐셀, 첨단 소재, 갤러리아, 도시개발, 그린수소 사업 6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0조 7,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3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한 이 개요를 한번 보면 케미칼 부분은 국내 최초의 PVC 쪽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와 화학 관련해서 이 산업 기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큐셀 부분은 이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가 바로 큐셀 부분인데요. 이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부터 태양광 발전소, 전력 리테일까지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 소재는 미래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 경량 복합 소재나 태양광 소재,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갤러리아는 하나 갤러리아 있잖아요. 그 백화점 사업 및 패션, 식품 사업 등 프리미엄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도시 개발은 뭐 대규모 부동산 개발, 그다음 미래형 융복합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 총 다양하게 하네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현재 자산은 현재 한 20조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작년 기준 10조 좀 넘었고, 그다음 부채가 1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현재 8조 원 정도, 8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쪽으로 이 영업이익이 한 7,300억, 7,380억 발생했고 당기순이익이 6,160억 원을 발생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과 투자 포인트와 2022년부터 2024년에 대한 실적을 먼저 보기 전에 큐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태양광 모듈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아까 다운스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설치 시공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 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이 이제 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태양광의 전력 여분이 있잖아요. 전력의 일부 여분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전력 리테일. 예, 리테일이 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큐셀 부분에 대해서는 셀이나 모듈 생산하는 부분이 바로 미드스트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물론 전력 리테일에 이르는 다운스트림의 밸류체인을 확보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밸류체인의 확장이 중요한 거고요. 국내 마켓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수소 사업도 사업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또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고 현재 있다. 이게 하나의 지금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잠깐 또 보고 들어갈게요.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큐셀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회사 명함에서 솔루션 큐셀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의 매출 비중이 거의 58%, 6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미칼 부분이 기초 소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TV 등 가성소랑 PVC 쪽이죠. 32%입니다. 근데 이쪽 사업 부분이 이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감가상각비가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낮아요. 오히려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신재생 에너지 부분 쪽에서는 매출이 늘어나지만 매출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기초 소재에서 이익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소재나 리테일은 매출 비율이 작죠.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기초 소재와 신재생 에너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투자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솔루션의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에 달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전략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기업 전략은 현재 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독일 중심으로 해서 전력 리테일 사업을 착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ESS와 같은 이 시스템 판매도 확대를 할 겁니다. ESS가
올라가면 EMS라는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결국은 이 미드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에 대한 사업 확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솔루션의 기업 전략이고요. PV나 ESS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과 저장, 컨트롤이 가능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패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 리테일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전기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한 프로시모 역할, 그리고 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의존하는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정부나 공공기관에. 투자 포인트는 케미칼 부분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경기랑 케미칼 부분의 사업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연관성이 높습니다. 중국 경기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케미칼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거나 경기가 좋아지면은 케미칼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고 회복 시 케미칼 스프레드 확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로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케미칼 부분과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 Q셀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정 실적이 그래서 2022년은 올해는 12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700억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13조 8천억, 그리고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그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많이 늘어나네요. 예, 그리고 24년에는 14조 5천억,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 현재 추정 실적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추정 실적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매출액도 케미칼,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갤러리아, 기타로 나눴죠. 2021년을 봤었을 때 케미칼 부분이랑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가장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단위가 10억 원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YY 기준으로 봤었을 때 케미칼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좀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도 보면 케미칼이 좋은데, 신재생 에너지는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났죠. 근데 올해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주가에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2년부터 이제 케미칼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추이를 보면은 우측에 맨 21년, 22년, 23년을 봤었을 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가 23년에 역전하네요. 엄청 크게 올라갑니다. 23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이익에 따내서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22년까지는 좀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이지만 24년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으로 되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트렌드나 전망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이 종목을 중장기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OCI, 하나큐셀, S파워,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앞에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솔루션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또 너무 막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월 뭐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한 10조 원까지 제가 앞서 다시 좀 돌아가면은 지금 현재 6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10조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주가 수준 뭐 2배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한 70%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고 그 친환경 쪽,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관련해서 참 잘하는 기업들이 있네요.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